저는 여러분들이 윌리엄 진서의 글쓰기 생각쓰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단어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이 표지에 써 있는 이 책은 기능을 연마하기 위한 책이다 라고 윌리엄 진서가 얘기했습니다. 윌리엄 진서는 글쓰기의 원칙은 30년 동안 변하지 않았고, 글쓰기를 쓰는데 필요한 것은 수수하고 오래된 노력과 그리고 언어라는 수수하고 오래된 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단어는 글쓰기의 본질은 고쳐쓰기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글쓰기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에게 윌리엄 진서의 글쓰기 생각쓰기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30번째 기념판이 나올 정도로 이 책은 오랜 시간 독자와 작가들에게 내용을 검증받고 사랑받아온 책입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책은 기능을 연마하기 위한 책이다. 그 원칙은 지난 30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 앞으로 30년 동안 또 어떤 놀라운 기술이 나타나 글쓰기를 배로 쉽게 만들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 때문에 글이 배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여전히 필요한 것은 수수하고 오래된 노력과 언어라는 수수하고 오래된 도구다라고 써 있습니다. 윌리엄 진서의 글쓰기 생각쓰기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좋은 글쓰기의 5가지 원칙들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알아두어야 할 것들에서 통일성을 지키는 방법과 시작하고 끝내는 방법에 대해 들려줍니다. 3부는 여러 가지 형식의 글쓰기, 논픽션, 인터뷰, 여행기, 회고록, 과학과 기술, 비즈니스와 비평, 유머에 관한 글쓰기를 안내하고 4부에서는 글쓰기의 6가지 자세에 관해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글쓰기를 위한 조언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 나를 발견하는 글쓰기에는 최근에 글쓰기를 시작해 잡지에 글을 몇 번 실기도 한 브룩이라는 이름의 외과 의사와 저자가 글쓰기 강연에서 만나서 초빙된 그 이야기가 다뤄져 있어서 재미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업으로서 글쓰기를 하는 아마추어 작가 브룩과 윌리엄 진서와 같은 전업 작가가 바라보는 글쓰기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질문합니다. 작가가 되시니까 어떤가요, 브룩씨? 브룩씨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병원에서 힘들게 일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곧장 공책 앞에 앉아 글을 쓰면서 그날의 긴장을 떨쳐버려요. 그러노라면 단어들이 술술 흘러나와 글이 쉽게 써져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윌리엄 진서는 그 질문에 나는 글쓰기가 쉽지 않고 재미있지도 않습니다. 글쓰기는 힘들고 고독한 일이며 단어가 그냥 술술 나오는 경우는 여간해서 없습니다. 두 번째 사유자가 글을 고쳐 쓰는 것이 중요한가요? 라고 묻자 브룩 씨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끄집어내세요. 문장이란 어떻게든 글 쓰는 사람의 내면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마련이거든요. 라고 대답을 하고 윌리엄 진서는 글은 고쳐 쓰기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전문 글쟁이들은 문장을 몇 번이나 고쳐 쓴 다음에도 또 고친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유자가 세 번째 질문으로 글이 잘 안 써질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물음에 브룩은 저는 당장 글쓰기를 멈추고 잘 써질 때까지 하루쯤 손을 대지 않고 기다립니다. 라고 대답했고 저자는 글쓰기가 직업인 사람들은 매일 쓰는 양을 정해놓고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글쓰기는 기능이지 예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기능을 연마하는 일에서 손을 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며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한 학생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울하거나 슬플 때는 어떻게 하나요? 글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라고 묻자 브룩은 그러기가 쉽죠. 그럴 땐 낚시를 가거나 산책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저자는 저는 별로 그렇진 않습니다. 글쓰기가 직업이면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묵묵히 일을 하게 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어떤 학생이 작가들을 자주 만나는 게 도움이 되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브룩 씨는 작가로서의 생활이 아주 즐겁습니다. 출판사 사람이나 에이전트를 따라 작가와 편집자가 많이 모이는 맨하튼의 레스토랑에 간 적도 있습니다. 윌리엄 진서는 전문 글쟁이들은 다른 작가들을 잘 만나지도 않고 주로 혼자서 힘들게 일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한 학생이 이번에는 윌리엄 진서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글의 상징적인 표현을 자주 쓰시나요? 라고 묻자 진서는 되도록이면 쓰지 않지요. 소설을 읽거나 연극이나 영화를 볼 때 거기에 숨은 심오한 의미를 잘 놓치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무용이나 마임 같은 것을 보면 도대체 뭘 전달하려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라고 대답을 하고 브룩은
저는 상징을 아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상징을 이리저리 엮어 나가는 것을 즐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윌리엄 진서도 행사를 마치고 나서 글쓰기가 쉬울 수 있다는 브록의 대답과 같은 생각은 못 해봤다고 말합니다. 글쓰기 같은 개인적인 일에 옳은 방법이란 없다. 글 쓰는 사람도 글 쓰는 방법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 그 사람에게 옳은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윌리엄 진서는 글을 쓰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상처받고 긴장하기 마련인데 자신의 일부를 종이 위에 펼쳐놓아야 한다는 강박에 이끌리지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대로 쓰지는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종이 위에 나타나는 자신은 글쓰기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긴장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긴장 뒤에 있는 진짜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다라고 언급하면서 궁극적으로 글 쓰는 이가 팔아야 하는 사실은 글의 주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이 말하는 좋은 글쓰기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인간미와 온기다. 좋은 글에는 독자를 한 문단에서 다음 문단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붙잡는 생생함이 있다. 이것은 자신을 꾸미는 기교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명료하고 힘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의 문제다. 그런 원칙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일까?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원칙은 대개 익힐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저자는 결론 내립니다. 윌리엄 진서는 서문에서 글쓰기의 본질은 고쳐쓰기라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막힘없이 술술 써낸다고 해서 글을 잘 쓰는 것은 아니다 라는 윌리엄 진서의 말을 기억하시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글쓰기 생각쓰기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뛰어남은 꾸준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만큼 영상이 좋아서는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댓글 쓰시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친절한 피드백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